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혜상의 싱싱송의 박혜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박혜상의 싱싱송 시즌4를 맞아서 팔도 노래 이야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6번째 순서로 제주도를 대표할 만한 가요 삼다도 소식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2014년 연합뉴스에 실려있던 기사 한 토막을 여러분께 먼저 소개를 해드립니다. 제주에 설치됐던 육군 제1훈련소의 홍보 지원 부대인 군예대의 활동을 기리는 노래비가 세워졌다. 서귀포시 대정읍은 육군 제1훈련소 창설 63주년 기념일인 21일 군예대 건물터 인근의 서산물 공원에서 삼다도 소식 노래비 제막식을 한다. 군예대는 6.25 당시 국내 유명 작곡가와 연예인 160여 명으로 구성된 부대로 당시 대정읍에 설치된 육군 제1훈련소 훈련병을 위한 위문 공연과 군가 보급에 앞장섰다. 삼다도 소식은 당시 군예대 건물에서 모슬포의 바다를 배경으로 만들어졌고 황금심의 노래로 불리어졌다. 2014년 3월 20일 기사를 여러분께 한 토막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정말로 의아한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알기로 또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겠습니다만은 삼다도 소식은 제주의 그 아름다운 비경들,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노래 속에 담겨 있고 그 속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그런 소녀적인 어떤 감성으로 그런 아름다운 사랑, 참으로 고운 사랑을 꿈꾸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린 노래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 노래하고 도대체 이 훈련소하고 무슨 관계가 있길래? 특히나 그 6.25 때 세워진 육군 제1훈련소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길래 그곳에 노래비가 세워진단 말이에요.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조사를 하면서 역시 제주를 대표할 만한 노래는 삼다도 소식이어야만 되겠다 하는 그 이유를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중가요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역사 속에 담겨진 죄송합니다. 대중가요는 역사 속에 담겨진 당시의 정서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특히 이 노래는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 전쟁과 일사후퇴 당시에 그 격렬했던 전장과는 동떨어져 있었던 관계로 비교적 평온했던 제주의 일상이 담겨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귀중한 그런 자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나 다를까 1984년 KBS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쟁가요, 진중가요 탑10 속에 이 삼다도 소식이 들어가 있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잘한 결정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부터 삼다도 소식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삼다도라 제주에는 아가씨도 많은데 바닷물에 씻은 살결 꽃같이 피었구나. 미역을 따오리까 소라를 깔까 비바리 하소연이 물결 속에 꽂혀가네. 물결에 꺼져가네. 작사 박시춘 작곡 황금심 노래. 이 곡은요 그야말로 제주 도민가로 일컬어질 정도로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야기는 1950년 6.25 전쟁 당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51년 1월 4일, 어우, 끔찍하죠? 네? 예. 인해 전술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중국 인민 지원군이 내려오면서 서울이 함락? 장악되잖아요, 일단. 네. 그리고 정부는 다시 부산으로 피난을 가서요, 2차로 임시 수도를 부산으로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청사를 급조하게 되죠. 1월 21일 대구의 25교육연대가 제주로 옮겨갑니다. 훈련소, 병력이 필요했으니까. 그래서 제주도에 제1훈련소가 몇몇 개 부대를 합쳐서 생겨나게 돼요. 본래는 그 교육 과정이 16주 교육입니다. 16주면 4, 4, 16이니까 4개월 교육이네요. 4개월. 4개월 훈련병으로 교육을 받아야지 그나마 총을 들고 전선에 나가서 군인으로 싸울 수가 있는데, 전선의 병력이 많이 부족하면은요, 3주도 채우지를 못하고 그냥 속성 훈련만으로 전선에 투입을 했다.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그 명시된 자료일 뿐이고, 실제 그때 당시에 어르신들의 말씀을 들어보면은요, 아이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때는 그 방아쇠 당기는 것만 배우면 갔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어쨌거나 간에 이게 맞다 그러다 이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그만큼 절박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전쟁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로 바로 본 궤도로 제가 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문화 예술인들이 굉장한 활약을 했었습니다. 그 활약이 정말 대단했거든요. 종군 연예인들의 위문 공연, 여러분 이야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참 많은 활약을 했는데 이분들이 말 그대로 군번 없는 그런 용사들입니다. 군번 없는 용사들의 활약이에요. 상대적으로 자꾸만 이렇게 조명이 되지 않고 자꾸 비춰지질 않는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오히려 더 열을 올려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선의 각 부대들을 찾아다니면서 치열한 전투 속에 잠시 동안의 공연을 보면서 적잖은 위로를 받게 되죠. 병사들은요. 그리고 또 그 공연을 보면은 바로 사기 충천이 되기도 합니다. 군예대라고 그랬어요. 군예대. 그 모체가 서라벌 악단이었습니다. 그때 멤버를 보면 일단 존칭을 생략하고요. 금세기 최고의 작사가 작곡가 콤비로 불려지는 유호 박시춘 두 분 선생님, 그리고 당대의 꾀꼬리들 바로 신카나리아 황금심 선생님, 이런 분들, 그런가 하면 또 연기자로서 웃음을 줬던 주선태 선생, 구봉서 선생, 이런 분들입니다. 이분들 이외에도 훗날 그 우리나라 대중문화 발전의 초석이 되는 그런 유명 연예인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박시춘 선생은요, 일사후퇴로 인해서 제주로 옮겨간 그 훈련소, 즉 그 제주 제1훈련소죠. 그곳에 군예대장으로 임명이 됩니다. 임명이 되자마자 뭐 시간이 없잖아요. 바로 진용을 꾸리게 돼요. 최고의 가수 남인수 선생, 금사양 선생,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해동 악극단으로 활약을 하던 많은 분들이 줄을 이루게 됩니다. 공연 레파토리는요, 뭐 노래와 만담 또는 무용 등등 여러 가지 쇼, 이런 것들이 이제 줄을 이루고 아주 다양하게 준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연을 보면서 타양객지에서 모여든 그 훈련병들, 힘들고 정말 외로운 그 자신을 그래도 달랠 수가 있었던 거죠. 굉장히 큰 역할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단체를 이끌고 있던 박시춘 선생이요, 평생 콤비죠. 유호 선생과 두 분이서 함께 이제 부대 인근의 바닷가를 거닙니다. 그런데 그곳이 이제 모슬포예요. 바로 그 모슬포 옆이니까. 모슬포 해변을 거닐다가 느닷없이 아주 강한 억양의 경상도 사투리, 박시춘 선생이 말씀을 툭 던지는데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우리가 제주도까지 왔는데 여따 한 노래 하나 딱 떨가 보고 갑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유호 선생은 그때 모슬포를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제주에 대한 시상을 떠올립니다. 아마도 제주가 전쟁의 포화 속에 망가지지 않아서, 이 아름다움을 상실하지 않아서 천만 다행이다.
불행 중 다행이다. 아마 이런 생각으로 글을 쓰시지 않았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1952년에 황금심의 목소리로 발표가 되지요. 일설에 의하면은 최정자 씨가 먼저 불렀다, 처음 불렀다 이런 말씀이 있긴 합니다만은 황금심 선생의 목소리로 익히 알려졌고 엄청나게 많은 사랑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어쨌거나 1952년에 취입을 해서 지금 2020년이니까 한두 해 모자라는 70여 년이네요. 네, 이렇게 70여 년 동안을 꾸준히 여전히 애창가요로 이렇게 불려지고 있으니까 이 노래에 얽힌 이 노래를 생각하고 있는 제주 사람들의 이 노래 사랑, 그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아마 마음으로 여러분 느낌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노랫말 전체가 제주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거든요. 글을 쓰신 유호 선생은요, 돌아가시기 얼마 전 그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그 제주 해변은 소라, 전복, 이런 게 발에 채일 정도로 많았어요. 참 많이도 먹었지. 그 덕에 내가 이렇게 지금도 건강한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기자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아름다움을 정말 일평생 잊을 수가 없었던 거죠. 네, 그러면서 유호 선생님도 70여 년 전을 회상을 하고 상기를 하면 늘 그 모슬포 해변이 눈가에 선한 겁니다. 박시춘 선생님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네, 명곡은 이래서 명곡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 한국의 노래가 탄생한다는 것은요, 일단 작사, 글이죠. 그 다음에 작곡, 멜로디죠. 글과 멜로디가 잘 조합을 이루어서 음률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편곡입니다. 또 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렇게 옷을 입히는 것을 편곡이라 하고요. 음악이 만들어지고 나면 그 다음 차례는 바로 세션맨들이 연주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음악을 담게 되는 겁니다. 이 음악, 그러니까 소리를 담는 거예요. 악보만이 아니고 소리를 담아놓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가수들이 그 소리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컬 레코딩,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과정 하나를 다 모아서 믹싱을 하고 그 마스터링을 요즘에는 한다는 겁니다. 그때 예전에는 마스터링이라는 개념이 없었으니까 생략하고요. 그렇게 해서 한 곡의 노래가 전파를 타게 되고 전파를 탄 노래는 우리의 귀에 얹히게 되는 겁니다. 이때 정말로 우리의 심금을 울리고 우리 정서를 관통하는 노래들은 한 번 들었을 때 바로 귀에 얹히게 마련이죠. 이 노래가 바로 그랬던 겁니다. 그리고 이 노래는 그렇게 병영해서 만들어졌다고 그래서 진중가요로 분류가 되기도 하고요. 노래와 가수가 만난다는 것 또한 그 정말 운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노래를 부른 황금심, 어린 시절에 하도 이쁜 노래를 잘해가지고 정말 꾀꼬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집 앞에 골목이 있었는데 그 골목으로 지나다니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매일매일. 근데 이 사람이 저녁에 퇴근을 해서 이 골목으로 퇴근을 하면서 늘 그 집 앞에서 멈췄다는 거예요. 굴뚝에는 저녁 짓는 연기가 피어나지요. 그런데 지나가다 보면 그 창문, 작은 창문 사이, 그 사이로 노랫소리가 들리는데 어린 소녀의 목소리인데 그렇게 이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을 퇴근을 할 때만 거기 서서 한참 동안 노래를 듣다가 퇴근을 하고 노래를 듣다가 퇴근을 하고 그랬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의 직업이 이게 운명이니까 그런 거예요. OK 레코드사 직원인 거예요. 이야. 너무너무 이쁜 소리야. 이 목소리의 주인공, 이 어린 친구를 데려다가 지금부터 교육을 하면 아마도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가수가 될 텐데, 큰 가수가 될 수 있을 텐데. 레코드사의 임원진들과 함께 회의를 했죠. 그리고 그 친구를 바로 발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OK 레코드사의 전속 가수로 데뷔를 시키게 되죠. 그때가 12살 때였습니다. 목소리가 얼마나 예쁜지 별명이 꾀꼬리라고 그랬죠. 가수로 입문을 하면서 꾀꼬리 여왕이라는 별명이 붙게 돼요. 그때 당시에 여가수들의 노래를 들어보면 정말로 하나같이 꾀꼬리처럼 그렇게 이쁜 노래를 이쁘게 잘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꾀꼬리들 가운데서도 여왕이었다. 꾀꼬리의 여왕이다. 이런 별명을 갖게 된 분입니다. 일화가 있어요. 얼마나 이분의 목소리가 이뻤고 얼마나 노래를 잘했는가.
언젠가는 극장 무대에서 마이크를 쓰지 않고 육성을 고집해 가지고요, 이 스태프들이 아주 난감해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객석에서 관객들이 확성기를 쓰지 말아달라, 마이크 목소리 말고 그냥 한번 노래를 불러달라고 청을 한 겁니다. 그 목소리가 얼마나 간드러지가 얼마나 예뻤으면. 그리고 황금심 선생 본인도 육성으로 노래하는 걸 굉장히 즐겼다 그래요. 본인의 목소리를 본인이 알고 있었던 거죠. 내 목소리는 어떻게 했을 때 아주 예쁜 소리가 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일화를 드릴까요? 이 일화는 그냥 단순한 일화가 아니고 이분이 직접 쓰신 글 속에 있는 그 한 부분을 제가 발췌를 해왔습니다. 우리나라 가요사를 연구하시는 분 중에서 굉장히 권위 있는 한 분이 계시는데 바로 영남대학교 이동순 박사십니다. 근데 이동순 박사가 쓴 글에 의하면은 황금심은 한국의 마리아 칼라스다, 이런 찬사를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 칼라스, 인간이 낼 수 있는 소리의 한계를 보여줬다는 가수 아니겠습니까? 20세기 최고의 디바라고 불리우는 그런 성악가입니다. 바로 그 마리아 칼라스와 황금심 동급. 우와, 아무튼 정말로 대단하죠. 그렇습니다. 이런 가수가 이런 노래를 만났으니까 이렇게 정말 명작이 탄생을 하는 거예요. 어느 누가 잘했다 이거 아니에요. 다들 운명처럼 기가 막힌, 이를테면 모슬포 해변에서 요 선생 우리 제주도 왔으니까요 노래 하나 떨구고 갑시다 했던 박시춘 선생님과 그 말씀을 듣고 제주도의 아름다운 환상을 머릿속으로 이렇게 시어로 그렸다는 바로 유호 선생, 그리고 또 거기다가 이쁜 음악을 입혔던 편곡자 선생님, 또 세션맨들, 거기다가 끝으로 황금심 선생의 이 예쁜 꾀꼬리 여왕의 목소리, 이런 모든 것들이 담겨져서, 모든 것들이 운명적으로 어우러져서 이런 대작이 탄생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자, 오늘 삼다도 소식 이야기인데요. 삼다도 소식 하면서 빼놓고 가서는 안 되는 이야기가 있죠. 삼다도, 왜 삼다도일까? 모든 분들이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혹여 모르신 분이 계신다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삼자에 마늘 다자를 씁니다. 섬도자고요. 그래서 세 가지가 많은 섬이다. 뭐죠? 돌, 바람, 여자, 이렇게 세 가지가 많다. 그런데 잘 모르는 사실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삼무도라고도 불려집니다. 삼무도. 물론 없을 무자를 씁니다. 세 가지가 없는 섬? 무슨 섬이지? 요게 재밌는데요. 유호 선생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제주도 있을 때 발에 채이는 게 소라고 전복이었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고개를 돌리면 돈이라 이거예요. 조금만 자신이 부지런하면 돈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지가 없어요. 첫째, 거지가 없어. 그 다음에 남의 것을 탐하질 않아. 도둑이 없어요. 도둑이. 거지가 없고 도둑이 없으니까 뭐가 없어? 대문을 걸 필요가 없어. 대문이 없어. 거지와 도둑과 대문이 없는 곳이다. 그래서 삼무도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참, 이 얘기 또 들으니까 제주도가 정말 더 아름답게 연상이 되네요.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끝으로 하나만 좀 공개를 하면서 여러분, 제가 삼다도 소식을 2절까지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는데, 지난 2008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삼다도, 돌, 여자, 바람, 그 중에 2008년도에 기록이 하나 깨집니다. 여다 현상이 2008년 최초로 그 기록이 깨집니다. 남자가 많은 그런 섬이 됐다는 사실. 자, 진중가요로 탄생을 해서 대중가요로 큰 사랑을 받았던 제주를 상징하는 노래 삼다도 소식, 이제 여기서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한 지역으로 갈 텐데요. 과연 어떤 노래가 어느 지역을 대표하는 노래로 등장을 하게 될지 기대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북한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주. 삼다도라 제주에는 돌멩이도 많은데 발뿌리에 걷어채는 사랑은 없다던가.
성지다